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 가지 것들을 한꺼번에 한 큐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걸 고민을 하다 보니까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많은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언어 영역이고, 그 중에서도 고대 시조를 되게 어려워해요. 고대 시조는 말이 지금 현대말이랑 굉장히 다른데 그거를 읽고 거기에 익숙해지고 그 의미나 뉘앙스를 파악해야 되는 게 학년이 높아가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고대 시조를 어렸을 때부터 계속 접하게 하는 거예요. 뭐 벽에 붙여놓으셔도 좋고, 낯선 한국말이 눈으로 계속 봐서 익숙해지잖아요. 익숙한 거는 훨씬 뇌에서 빨리 정보를 처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3학년인데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나중에 중고등학교에 가서 고대 시조를 편안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그거를 하나의 고대 시조 하나, 뭐 시구 하나 같은 거를 붙여놓고 그거를 일단 눈에 익숙하게 하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죠? 감각 기억으로 단어나 문구 자체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읽으면 이제 더 익숙해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뭘 하시냐면 워킹 메모리 훈련하기 위해서는 한 구절을 거꾸로 읊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란 말싸미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란 말싸미가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니까 낯설고 표기 자체도 되게 낯설고 그걸 눈으로 익혀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걸 입으로 읽어요. 나란 말싸미. 그럼 그것도 소리로 듣고 내가 머릿속에 처리가 되니까 워킹 메모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나란 말싸미를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되게 어렵죠. 이거를 내가 나란 말싸미 한 다음에 나란 말싸 쌈 나란 말 나랏 나 이렇게 하기까지 처음에는 일일이 하나하나 다 하고 해야 되는데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 거꾸로 하는 게 점점 익숙해져요. 근데 이게 또 어떤 거에 굉장히 좋냐면 우리 뇌가 학습을 할 때 굉장히 학습에 유리한 상태가 뭐냐면 유연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뇌에서 여러 영역에서 하나의 정보를 처리할 때 잘 기억이 되기도 하고 잘 이해가 되는데, 이렇게 뇌를 유연하게 만드는 다양한 활동이 뭐냐면 항상 읽던 방식대로 읽는 것이 아니라 바꿔서 읽거나 거꾸로 읽거나 뒤집어서 보거나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카이스트의 총장님으로 계시는 이제 교수님이, 카이스트는 이제 국립 연구기관이기도 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야 되는 임무를 받은 기관이에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혁신해서 새로운 인재상을 만들어내고 비전을 제시하는 게 이제 이분한테 주어진 임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원래 하던 패턴대로 아주 오랫동안 교수를 하셨으니까 늘 이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고 학교는 이러해야 되는 고정관념에 그 누구보다 잡혀있기 쉬운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틀을 깨고 혁신을 해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너무 힘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모든 자료를 거꾸로 보고 읽기 시작하신 거예요. 실제로 총장실에 가면은 조직도가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총장님이 있고 밑에 각 그 부처장이 있고 그 밑에 행정하시는 분들 이렇게 쭉 피라미드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분의 집무실에 들어가면 이게 거꾸로 붙어 있어요. 거꾸로 붙어 있는 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감각 정보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뇌가 다른 방식으로 작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기존에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영역까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TV도 화면을 거꾸로 돌려놓고 거꾸로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해보시면 되게 어지럽고 굉장히 불편해요. 근데 우리 뇌는 어떻게 한다? 적응하는 최고의 기관이죠. 그분은 거꾸로 된 화면을 보고서 그냥 우리가 바로 된 글자를 읽는 것처럼 되게 아주 빨리 잘 읽으세요. 그러니까 뇌가 얼마나 다른 방식으로 트레이닝이 되고 훈련이 되는지 아시겠죠? 의식적으로 그분이 트레이닝하는 거 말고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글자가 바로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바로 되어 있는 건 당연히 늘 읽게 되시는 거고, 그게 아니라 내가 의식적으로 거꾸로 되어 있는 화면을 통해서 정보 처리하는 걸 통해서 뇌가 엄청나게 트레이닝이 되고 유연해지고 그것 자체가 워킹 메모리가 늘어나는 훈련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 드릴 때 어떤 원리에서 그런 활동을 하라고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그럼 이런 것도 훈련이 되겠네 라고 떠오르는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뇌를 활동하게 하고 뇌를 자극하게 되면 뇌는 무조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자라날 수밖에 없고 많이 쓰고 활동하게 되면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뉴런들 간의 연결이 굉장히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하지 않는 활동들을 스스로 하게 되면은 굉장히 창의적이 되고 뿐만 아니라 뇌가 유연해지고 뉴런의 네트워크들이 촘촘해지기 때문에 당연히 뇌의 효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영어 단어 있죠. 영어 단어를 우리가 외워야 되죠.
학생들은 그 학년기 때 새로운 영어 단어를 외워야 돼요. 이거를 보통 우리 어떻게 외우죠? 당연히 앞에서부터 외우죠. 그런데 뒤에서부터 영어 단어를 외우면 한번 해보실래요? 되게 쉽게는 F를 한번 해볼게요. APPL이죠. 우리가 외울 때 APPLE를 외워요. 근데 F를 눈에 기억한 다음에 이걸 거꾸로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APPLE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많게 그 F의 스펠링을 읊어야 돼요. APPLE, APPL, APP, PPA 이렇게 하다 보면은 거꾸로 그걸 읊으면서 앞에서 영어 단어를 계속 외워야 되기 때문에 단어를 외우는 데 훨씬 더 유리하고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까지 트레이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거꾸로 외우는 거를 연습을 하면 그렇다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단어를 다 거꾸로 외워 이러면은 애들이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겠죠.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잘 외워지지 않는 영어 단어 이를테면 냉장고, refrigerator 엄청 단어 길잖아요. 근데 이거를 거꾸로 하는 걸 하면은 자연스럽게 앞에서 하는 건 너무 쉬워요. 제가 3가지 말씀드려요. 첫 번째, 트럼프 카드 가지고 어떻게 짧은 시간에 카드를 보여주고 그거를 기억하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순서를 배열하게 하는 거. 네, 사실 트럼프 카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아요. 실제로 MRI 기계 안에서 이 사람의 워킹 메모리가 얼마나 좋은지를 측정하는 실험을 할 때 카드 가지고 할 수 있는 그런 실험을 가지고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해요. 이걸 계속 트레이닝 하시면 실제로 워킹 메모리가 되게 좋아지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머릿속에서 암산할 수 있는 그 공간이 넓어진 느낌이에요. 내가 이 정보를 원래는 한 4개 정도만 머릿속에 띄우면 그 다음부터 정보가 안 들어왔는데 워킹 메모리를 계속 훈련하시고 나면은 어느 순간 훨씬 더 많은 정보가 머릿속에 들어와도 내가 그걸 다 조절할 수 있게 되는 거죠. 3가지 설명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4가지는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워킹 메모리를 그 실제로 측정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이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의 워킹 메모리를 측정할 수 있을까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해서 만들어낸 태스크예요. 그게 N100 태스크라고 해요. N100 태스크가 뭐냐면 N번째 뒤에 있는 거를 삭제하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숫자를 보여줘요. 1, 2, 3, 4 이렇게 카드가 순서대로 나와요. 그러면 첫 번째 1을 봤죠. 그럼 1을 봤다는 거 기억하고 있어요. 순서도 기억해야 돼요. 1, 그 다음에 2를 봤어요. 그럼 2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3을 봤으면 3을 기억해야 돼요. 4번째 4를 보고 나면 1을 지워야 돼요. 4번 카드가 나올 때 내가 뭐를 대답해야 되냐면 1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00 데스크면 뭐냐면 내가 3번째 전에 지금 나오는 카드 3번째 전에 있던 카드를 대답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할 게 되게 많죠. 자, 3번째는 너무 어려우니까 100 데스크를 한번 해볼게요. 1 보여줬어요. 그리고 1이 사라지고 지금 내 눈앞에는 카드가 2가 나와 있어요. 2가 떠 있는데 나는 뭘 대답해야 되는 거죠? 하나 바로 전에 있던 카드 1을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1을 대답하고 이제 눈으로는 2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머릿속으로는 이 작업을 가지고 작업 기억으로 2를 킵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눈앞에 3번째 카드가 나왔을 때 3이라고 써있는 카드를 보면서 2를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게 난이도를 점점 높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처음에는 100, 그 다음엔 200, 300, 400 이렇게 나가는 거죠. 카드를 머릿속에 다 띄워놓고 있으면 물론이고 먼저 순서도 기억해야 되고 먼저 나왔던 카드는 삭제시키고 새로 들어온 정보는 다시 입력해야 되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태스크예요. 이 태스크를 실제로 fMRI 기계 안에서 화면에 띄워놓고 하면은 이 워킹 메모리 작동할 때 뇌에서 어떤 부분이 활성화되는지를 확인할 수도 있고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의 워킹 메모리 용량도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할 수 있죠. 과일이 그려져 있는 카드, 아이들 단어나 이런 거 배울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앞에는 단어 있고 뒤에는 그림 있고 이런 거 되죠. 그런 걸로 하셔도 되고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숫자 카드로 하셔도 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 카드로 해도 돼요. 그걸 보여주시면서 눈에 보이는 것과 이전에 나왔던 카드를 기억했다가 설명하는 거. 근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 이거는 하나로 여러 개를 트레이닝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눈앞에 3번이라는 숫자가 보여지는데 눈앞에 3번이라는 숫자가 보여요. 근데 나는 뭘 말해야 되죠? 이 3번을 말하고 싶은 그 욕구를 누르고 그 전에 내가 입력했던 정보들을 뒤져가지고 순서도 기억한 다음에 1번을 눌러야 되죠. 이게 어떻게 하는 거죠? 엄청나게 조절 능력이랑 행동을 즉흥적으로 성급하게 하려고 하는 충동을 누르고
정답을 찾아내려고 행동을 억제하는 걸 연습하는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 정답을 높이기 위해서 아이들이 많이 연습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낚시가 되는 문항이죠. 정답 되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만 매력적인 오답을 통과해서 쉽게 정답을 내지 않고 내가 그것들을 다 고려해서 정확한 정답을 내는 게 시험을 잘 보고 아이들이 트레이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탁 보고 정답인 걸로 이렇게 탁 가려고 하는 그런 충동이 있어요. 그걸 누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게 행동 억제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엠백 데스크는 워킹 메모리도 트레이닝을 하지만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하는 방법인 거예요. 이게 좀 어려운데, 엠백 데스크는 굉장히 난이도가 있는 훈련법이에요. 그래서 이거 훈련을 하면 워킹 메모리, 그러니까 작업 기억이 엄청 발달이 될 수 있는데, 엠백 데스크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우리 뇌에 있는 행동 억제 체계를 엄청나게 발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동 억제 체계는 뭔가 정교하고 어렵고 매우 고난이도의 과제를 수행하거나 시험을 볼 때 필요하고 활성화돼야 되는 회로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엠백 데스크를 하고 있어요. 눈앞에 보이는 숫자 카드가 있는데 카드를 보면 눈으로 읽으면서 속으로도 말을 하죠. 그래서 그 속으로 하는 말을 밖으로 뱉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우리가 하는 행동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충동을 누른 상태에서 어떻게 되죠? 그 전에 봤던, 눈에 보이는 정보가 아니라 그 전에 봤던 정보들을 떠올린 상태에서 순서를 기억해. 기억한 상태에서 내가 끄집어내야 되는 정보를 찾아서 정보를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워킹 메모리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내가 충동적으로 뭔가 작동하는 것들을 누르죠. 이걸 누르는 훈련이 뭐다? 행동 억제 체계를 훈련하는 건데, 행동 억제 체계가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 높은 성취를 보여요. 엠백 데스크는 난이도가 높지만 이렇게 여러 가지를 훈련할 수 있고 응용이 굉장히 많이 돼요. 이를테면 제가 아까 고전시가 말씀드렸죠. 고전시가를 쭉 읽다 보면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외워지는데 갑자기 내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고전시가 전전 구절을 읊는 거예요. 굉장히 난이도가 높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죠. 지나간 정보, 등장인물, 뭐 만화에서 등장인물 캐릭터가 나오는데 캐릭터를 보고 그 전전에 나왔던 캐릭터를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캐릭터가 말했던 그 내용의 전전 문장을 말한다거나, 그러니까 무궁무진하게 응용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네 번째로 제가 추천드린 게 엠백 데스크고요.